비트코인의 박스권 횡보 드디어 끝난 걸까요? 잘 올라가고 있는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코인이 잘 오를 건지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알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계단식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점을 지켜주면서 얘가 올라가주는 모습인데, 일단 여기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저항을 한번 맞긴 맞았는데요. 그렇죠? 여기 보면 저항을 딱 맞았죠? 근데 그 다음에 얘가 생각보다 여기서 좀 버티면서 이런 식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요즘 비트코인의 무빙을 보면은 쫙 올랐다가 고정을 이렇게 주는데 기간 조정의 형태로 계속 저점 낮추면서 계단식 하락 준 다음에 이거를 어느 지점 저점을 딱 찍으면은 그때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주면서 올라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를 어쨌든 계속 지금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 맞다면 이렇게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기간 조정의 형태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간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모양이라면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고점도 뚫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신고점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뭐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이동평균선 상에서 저항을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얘가 좀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여기서 못 버티고 하면은 이 25일선까지 내려가는 게 맞았는데, 이게 상승장이 되고 이제 ETF, 특히 ETF가 승인이 된 이후부터는 확실히 기관들이 많이 오면서 그 무빙 자체가 올리고 기간 조정, 계단식 올리고 이렇게 되는 무빙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도미넌스 자체가 다시 저항을 맞으면서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시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다만 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락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만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락을 하다 보면은 반등이 있고, 하락을 하다 보면은 반등이 있고, 하락을 하다 보면 반등이 있고, 이런 건데, 요럴 때가 이제 여러분들 알트들이 좀 조정이 나올 때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알트를 좀 더 잡을 이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상 피레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도 아무래도 이 도미넌스의 상승과 더불어서 알트가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또 신경 쓰시면 된다. 일단 큰 추세에서는 어쨌든 알트가 고점이 거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뚫고 오른다 하더라도 한 58%에서 60% 정도면 이제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고점이 후보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고점 1입니다. 그래서 이 가능성을 뚫으면은 여기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이후에는 더 좋은 알트장이 온다라는 거죠. 둘 다 상관없어요. 지금 떨어져서 알트장 와도 좋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더 큰 알트장 오니까 좋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요번 상승장에서의 그 도미넌스는 일단 여기는 깰 것 같아요. 35.44% 여기는 깰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치면 상당히 많은 도미넌스가 내려갈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더 많고 시중에 풀린 돈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간만에 우리가 2017년에 같은 그런 상승장을 노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업비트를 보게 되면은 슬슬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들이 좀 상위에서 보이고 있거든요. 뭐 이더리움도 지금 보이고 있고, 뭐 아비트럼 이런 애도 보이고 있고, 물론 뭐 1%밖에 안 오르긴 했지만 천천히 계속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버그래프나 이런 AI 애들은 진짜 잘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얘네들 진짜 잘 가는 것 같고, 뭐 골렘도 마찬가지고 얘도 AI 코인이죠. 그런 애들도 뭐 IQ도 얘도 약간 어느 정도 걸쳐있는 모습, 그렇게 보면 되고, 점점 보면 밑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나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세이나 이런 애들 조정이 좀 나오지만 블러도 지금 눌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눌림목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만한 코인이긴 합니다. 되게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블러는 조금 있으면 블라스트가 메인넷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2월 중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제가 저번 영상에도 블라스트에 대한 예치를 해서 이더리움을 예치를 해서 최고라는 거를 제가 영상에다 올려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블라스트가 블러의 엔드게임이기 때문에 블라스트가 정식으로 출시되기 전까지 그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블러는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블러를 업비트에 두는 게 아니고
개인 지갑에다가 둔 다음에 블럭 홈페이지에서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에게 블라스트를 에어드랍을 준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블라스트의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블러의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알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이벤트 소식이 있고 얘가 점점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런 자리들을 뚫었잖아요. 근데 알트는 생각보다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는 아직 약하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를 자리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가 좀 우리의 그 기대감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알트코인의 시간이다 이러면서 나오는데 이 가우시안 채널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었다. 그때부터는 요 조정 박스권 이후에는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를 브레이크아웃 돌파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알트장은 온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올라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너스 59에서 60%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사실상 지금 꺾인 게 저는 맞다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가 좋을 거다. 제가 이전부터는 비트코인 도미너스 오를 때는 비트코인이나 비트형제나 스택스나 이런 애들 많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스택스가 겁나 많이 갔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먼저 이 지점을 뚫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비트코인이 초반에 강세가 어느 정도 나온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알트장이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트장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알트장이 조금 있으면 와요. 정말 그 메인 알트장이 오면요 그때 정말 하루에 막 40%씩 오르고 막 그러거든요. 20%씩 오르고 그런 애들이 코인 한 개가 아니고 막 여러 개가 막 그렇게 오르는 게 많기 때문에 진짜 그런 본격적인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즘 빗썸이 재미가 좋잖아요. 신규 코인들에 대한 상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빗썸도 이 상장이 이제 실제 본인들의 IPO를 염두에 두고 시장을 굉장히 키우려는 생각이 있어요. 이용자 수를 늘리고 이제 매출을 약간 좀 뻥튀기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신규 코인 상장을 시켜서 기존에 있던 유저들을 빗썸에 오게 만드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업비트도 사실 예전에 제가 이것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2017년에 처음 나왔을 때 빗썸에 있는 그 지분을 그러니까 유저의 지분을 뺏어갈 때 많이 했던 게 이제 알트코인을 상장시키는 전략으로 많이 했거든요. 비트렉스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상장을 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업비트가 유저를 엄청 많이 빗썸에서 가져왔는데 이제 그런 걸 빗썸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업비트는 예전에 그러한 그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각을 하면 또 상장을 무더기로 하겠죠. 근데 업비트에 상장하면 나름 빗썸의 상장보다는 파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업비트 워낙마켓에 어떤 걸 향후에 할 건지 상장할 건지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빗썸을 쓰는 것도 좋은데 해외를 같이 쓰는 게 저는 더 낫다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빗썸 오기 전에 해외를 먼저 상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빗썸을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해외를 가서 상장을 시켜놓은 걸 사놓으면 된다는 거 좋은 코인들을. 그래서 빗썸에 또 있는 게 뭐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항상 이 빗썸 놈들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업비트랑 해외랑 이렇게 해주시는 것 좋은 것 같고 빗썸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뭐 전재산 그러니까 모든 투자금을 다 거기 넣는다라기보다는 일단 뭐 그냥 나누는 정도로만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전체를 다 넣고 하게 되면 뭐 조금 글쎄요 나중에는 업비트가 더 거래량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슬슬 이제 상승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거의 준비는 다 했어요. 제가 봐도 뭐 현금 50%에서 제가 30%대로 점점 줄여나가라는 말씀도 드렸고 이거 이제 슬슬 줄여나가셨을 거고 문제가 없거든요. 전혀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Buy and hold 하시면 hold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뭔가 나는 좀 코인을 좀 오래 들고 가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이 영상을 봐도 그때는 내가 안심이 되는데 걱정 말라고 해도 그때는 이제 안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영상을 끄고 좀 조정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혼자 이렇게 좀 있다거나 하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좀 힘들다 하시면 자 이렇게 멤버십에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유튜브 멤버십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커뮤니티에서 멤버십 전용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텔레그램 방과 저희 소통할 수 있는 오픈 카톡방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근데 보시면 이렇게 어떤 코인 그리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 멤버십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 요번에 손절이 하나 딱 나게 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아깝거든요. 니어 프로토콜
이 손절 난 게 조금 아쉬운데 나머지는 진짜 손절 난 게 없어요. 최근에 계속 그냥 이 초록색 체크가 다 타겟 도달한 건데 요 보시면은 목욕탕 표시 있죠. 요게 손절 난 거거든요. 손절가에 목욕탕 표시돼 있는 거. 근데 초록색 체크 표시가 훨씬 많잖아요. 지금 목욕탕 표시는 없고 계속 보면은 뭐 2월 17일, 뭐 16일, 15일 있어도 그냥 다 계속 체크 표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오면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셨죠? 차트 보면은 이거 엄청 하락할 수 있다는 건데, 하지만 옆을 딱 보시면은 이 위로 갈수록 숫자가 낮아지고 있고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차트를 뒤집어 놓은 거다. 뒤집어 놓은 걸 봤을 때 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향후에 비트코인 이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건 뭐다? 우리가 기회다. 근데 조정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박스권 횡보에서 그냥 계단식 하락 정도로 좀 나오는 건데, 이게 뭐 크게 보면은 요 불플래그라는 패턴이 있어요. 깃발 형태의 패턴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무빙이었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전혀 뭐 문제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냥 횡보다. 넓게 보면 그냥 횡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인이죠. 랜더 RNDR. 얘가 이제 그 신고점을 찍을 뻔했어요. 신고점을 찍을 뻔했는데, 근데 그걸 찍을 뻔했는데 뭐 어쨌든 그 전에 저항을 한번 맞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도 항상 신고점을 도달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있잖아요. 거기를 뚫기 위해서 얘가 처음에 가잖아요. 근데 1차 시도는 많이 미끄러지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로 해보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렌더가 없는 사람들은요. 렌더가 없지만 렌더의 비전, 그래픽 카드를 분산으로 저장하고 공유해서, 그쵸? 놀고 있는 그래픽 카드를 공유해서 보상을 받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봐도 너무 내러티브가 괜찮은 게, 엔비디아가 요즘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AI 때문에 엔비디아 요즘 장난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작년하고 재작년 그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게, 엔비디아 같은 인프라스트럭처가 처음에 엄청 간다, 내러티브가 되면은. 근데 이제 비슷한 성격이 코인에서는 랜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엔비디아는 실제로 많이 갔고, 그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도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테슬라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좋을 거다, 엔비디아도 좋을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그거 때 이제 엔비디아도 갔고,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도 갔고, 또 이렇게 못 믿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하다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이것도 못 믿는다고 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거 공개 브리핑방은 멤버십도 아니에요. 그냥 다 보는 곳에 쓴 겁니다. 심지어 언제였죠? 2023년 1월 14일 그때 썼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것들이 오픈 AI가 그때 나왔었고, AI가 막 오를 때였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닷컴 버블 이후에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을 생각했지만 소리 없이 강한 건 엔비디아였다. 그쵸? 그리고 추가로 제가 여기다 언급드린 게, 테슬라는 예측이 잘 안 된다. 오픈 AI 수혜주가 테슬라 같긴 한데 정작 이득을 보는 건 마이크로소프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 리스크로 적용할 수 있어 자세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다. 실제로 이게 리스크 실적이란 부분들이,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을 되게 사람들이 진짜 온 세계에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닷컴 버블보다는 사실 조금 더 우리가 퍼포먼스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정말 닷컴 버블 때는 인프라스트럭처 애들이 오르긴 했는데 실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매출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실제로 매출을 잘 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장세가 생각보다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 페이스북이 그때 메타로 사명 변경하면서 메타버스 버블 그리고 NFT 애들이 정말 올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AI 애들도 코인에서 메타가 엄청나게 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AI가 되면서, 혹은 뭐 현실 세계에서도 AI가 잘 가면 뭐가 필요하냐? 그래픽 카드가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그럼 점점 고가로 올라갈 거고,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최고리 한창 장난 아닐 때 그래픽 카드 가격이 오르는 거 보면은 2차 시장에서 뭐 오르고 그러잖아요. 실제 가격도 뭐 오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되면은 결국은 그래픽 카드가 오르게 되면 이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뭔가 대여하는 개념,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의 그 처리 능력을 대여하는 그런 개념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일단 선두주자는 렌더예요. 그래서 렌더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러티브를 받고 잘 오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신고점 얘기 말씀드렸는데, 항상 신고점을 뚫기 전에 첫 번째 돌파 시도는 저항을 좀 세게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신고점 갈 때 그렇고요. 렌더도 그렇고요. 이게 조정이 첫 번째 나올 때 그때가 기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고 이게 좀 괜찮다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렌더를 정말 오래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제가 진짜 뭐 0.4달러, 뭐 0.5달러 이럴 때도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비싸긴 해요, 지금 가격이. 그러나 우리가 상승장이 2025년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애들이 빅테크 애들만 지금 계속 갔던 것처럼 코인도 가던 놈들이 계속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정말 놓치면 배 아파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정말 뭐 몰빵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분할로 해서 여러분들의 시드의 일부 정도를 좀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정말 저의 조심스러운 멘트들 보이세요? 근데 진짜 제가 2023년 저 때는 렌더를 정말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그때 너무 쌌으니까 지금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보면은 8달러 뭐 7달러 이 정도면은 0.4, 0.5달러에서 얼마나 오른 거예요. 진짜 몇 배가 오른 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뭐 제가 선동했다 이런 말 할 거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런 말들이 좀 설득력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더 2차적으로 그렇죠?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면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AI의 다른 메타들 중에서 신규 코인들을 보거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정말 이거 좋은 글이라서 가져왔는데 간단한, 근데 사실 개념이 간단해요. 자, 보세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현 시점 최고의 투자는 당연히 비트코인이다. 왜? 공급이 하루에 900개가 생기고 4월 반감기가 지나면 하루 450개가 되는데, 수요를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ETF에 하루 3,000개에서 9,000개, 자산관리자에 접근도 못하고 있고 고객 포트폴리오의 1에서 5% 담을 예정인데 기업 회계룰 변경으로 기업들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S&P 500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들어가면 세일러가 주식 무한반응에서 무지성 비트코인 매수, 전세계 빨간 눈 도라이 비트코이너들 무지성 적립식 매수, 매수세가 너무 많다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비트가 오르면 상승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도미너스 차트 봤죠? 제가 이전에 30%와 요번에 30%는 정말 다를 거라고 한 이유가, 비트가 이렇게 상승 동력이 많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내려간다? 그럼 알트가 얼마나 올라야 점유율이 내려가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많은 수요가 지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알트장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섹터가 일단은 AI 섹터다. 그리고 이 RWA가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 섹터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 이런 코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떨어지길 참 기다렸다가 올라가지고 참 답답하긴 한데요. 온도도 괜찮은 코인입니다. 온도 근데 아직 그 코인원 이런 데만 있고 뭐 업비트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거래소 가서 사실 분들은 사시면 되거든요. 온도도 천천히 모아갈 만한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RWA 메타도 올 거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일단 비트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요번에는 ETF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금융자산을 했던 사람들이 ETF를 보고 웹3로 들어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을 사겠죠. 그때 일단 시총 큰 애들이 먼저 살 건데, 그 다음에 본격 알트장이 왔을 때 내러티브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겠어요? 현실에서 웹3로 가는 개념으로 다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겠구나. 그럼 뭐겠습니까? RWA 뭐겠어요?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거. 리얼 월드 에셋이죠. 실물 자산을 토큰화시키는. 거기에 이제 일단 대표적인 주제가 온도예요. 온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코인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또 영상 계속 꾸준히 시청하시면 또 좋은 코인들 많이 나오겠죠. 그런 애들 제가 다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거라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저점을 잇고 고점을 이렇게 이으면 이런 평행 채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고점이 28만 달러에 38만 달러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엔 여기를 가느냐.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답글 단 게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이거 되게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전부터 이어지는 추세선들이 있는데 그 다음 고점이 여기 못 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은 고점 이은 추세선이 있는데 이 2021년에도 여기 못 갔죠. 그러면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생길 고점에서는 여기서부터 2021년까지 2017년부터 2021년을 쭉 그었을 때 이 선이 생기는데 여기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중간 어딘가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비트코인이 한 12만 달러에서 한 17만 달러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2025년에 고점이 나오면 한 15만 정도 혹은 17만, 12만 뭐 이렇게 본 적이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만약에 우리의 모든 예상을 깨고 ETF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진짜 다 컨버블처럼 뭐 이런 차트 나온다. 그러면 저희 그냥 땅 보러 다니고 부동산 사고 주식 하고 배당주로 갈아타고 그러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절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요 과정과 요 개념과 그 다음에 이 개념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다 염두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보유량이 3만 개를 돌파를 했어요. 벌써 3만 개를 돌파를 했는데 15억 3,500만 달러 상당이다. 그 돼 있죠. 제가 근데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손바뀜 얘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손바뀜이 뭐예요? 누구랑 바뀐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라. 자, 이제 슬슬 이 얘기하죠. 그레이스케일 CEO 마이클 소넨사인이 M&A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레이스케일 매각할 생각이 있다 이거죠. 자, 기업들이 전략적 협력을 위해 미팅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의 눈과 귀는 열려 있는데 하지만 오늘 아침 당장 발표할 내용은 없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러한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말하는 거는 거짓말이다. 다 알려주고 있어요. M&A 하려고 알아보고 있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짱펑짜오 얘기 말씀드렸죠. 그리고 베리 실버트 얘기 말씀드리면서 뭔 얘기 드렸죠? 질서 있는 퇴장을 하고 있다.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나 아니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나 JP 모건이나 이런 월가에 있는 기존의 금융 세력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거. 질서 있는 퇴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개념의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죠? M&A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M&A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숨겨진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해봐야 이런 것들이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M&A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뭐가 끝났다고 볼 수 있냐면요. 세팅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기관 진입이 거의 다 끝난 거고요. 이제 본인들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채굴자들의 세력들, 그 채굴 세력들도 매도하는 걸 다 받아먹고 있죠. 기관들이. 그리고 ETF를 했잖아요. 현물 ETF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현물의 가치가 정말 중요해져요. 나중에 되면은 우리가 S&P 500에 대한 ETF를 사듯이 그쵸? 비트코인도 현물을 안 사는 시대가 올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럼 기존의 현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가치가 귀해지겠죠. 우리 금괴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들처럼 귀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소매 거래소에서 사는 루트가 사실 거래소잖아요. 그럼 거래소에 대해서도 얘네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건들 거란. 나중에는 우리가 소매 투자자들이 현물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될지 안 될지는 이런 미래가 펼쳐질지 안 펼쳐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세팅을 거의 다 끝났고 그리고 ETF가 저 대중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앞으로 현물 ETF 거래를 하게 만들고 이러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기보다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를 사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문화가.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토큰화. 이걸 계속 할 거예요. 자산을 토큰화 시키는 거. 이게 사실 ETF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 블랙록이 그걸 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다가 딱 새겨놔야 될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더 그 기간 대비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상승장에선 알트를 하는 게 맞지만 이 상승장이 끝나고 또 한 번의 하락이 오고 바닥이 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되느냐? 비트코인을 반드시 1개 이상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 한계가 나중에 얼마까지 갈지 몰라요. 다음 장에서. 요번 장 말고요. 요번 장에선 제가 아까 뭐 15만, 17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다음 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들이 많이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웹3 기업들이 지난 7년간 총 120조 원에 되는 투자 유치를 했다. 돈이 어쨌든 뭐 이 중에 러그도 있고 뭐 망한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많은 씨 뿌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230건의 투자 사례를 통해서 13억 달러가 유입됐다. 이게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반감기 전 랠리가 최근 시작됐다. 조정까지 2-3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보는 조정 타이밍도 이쯤에서 그러니까 신고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점을 가기 위한 움직임에 그 직전 우리가 비트코인의 고점이 어디였어요? 2021년 11월 달에 나왔던 비트코인 고점이 여기죠. 69,000달러 이쯤이잖아요. 그럼 69,000 부근에 가서 뚫레 만에 할 때 저항 한번 빵 맞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우리가 현물 ETF를 했던 이 매물대, 여기서 쌓았던 매물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 조정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좀 조심해줘야 되는 거. 그럼 이때 또 뭐겠어요? 비중 좀 줄였다가 이때 다시 매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혀 어려울 게 없다. 그리고 특정 고래가 8시간 전에 22,000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그래서 2월 8일부터 총 16만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래가 큰 손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좀 많이 매집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알트장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들 주말에 좀 제법 좀 길게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끝까지 영상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루하니까 뭐 스킵하고 아니면 끝까지 보다가 말고 그쵸?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뭐 해제하면 해제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죠? 영상에 어디 있었어요? 그러고 그죠? 영상 항상 끝까지 관심 있게 쭉쭉쭉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멤버십은 현물이고 선물방도 또 이렇게 있는데요. 선물도 이렇게 잘 하고 있다. 롱으로 이렇게 2차 타겟까지 또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갔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갔고 또 갔고 여기서 손절 한번 났고 갔고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물도 여러분들이 좀 힘드신 분들, 어렵다 요즘 ETF 이후에 월가 들어온 다음에 너무 기관들 들어오니까 힘들다 하시는 분들 중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